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가수 비, 정재영 씨죠. 그리고 배우 김태희 씨.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예요. 여러분께서 이걸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연예계 커플 이야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나 결혼 날짜, 같은 숫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용해서 운명 매트릭스니 궁합 매트릭스니 하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분석 방식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 수비학이나 에너지 시스템 이런 거에 기반한 해석이라서요. 오늘 이야기 중에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분석에 따르면 두 분 관계가 단순 로맨스를 넘어서서 카르마적 동맹이다. 그리고 완성과 사명 완수, 이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특별한 관점을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는 B 씨와 김태희 씨 각 개인의 운명 매트릭스라는 걸 보고요. 이게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마치 그 자물쇠와 열쇠처럼 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거예요. 뭐 각자의 타고난 에너지 지도 같은 거죠. 아, 에너지 시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결혼 자체를 또 하나의 독립적인 에너지 설계도로 보고요. 공동의 목표나 과제가 뭔지 이걸 분석하는 궁합 매트릭스라는 걸 들여다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간의 상호작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죠. 보고서에서는 이 관계가 그냥 만난 게 아니다. 완성과 사명 완수를 위한 카르마적 동맹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자물쇠와 열쇠 비유가 참 재밌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아, 네. 그게 뭐냐면요. B 씨가 가진 어떤 카르마적인 상처라든가 아니면 좀 부족한 에너지 지점이 있다고 하면요. 김태희 씨가 그걸 딱 건드려주고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에너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유예요. 아하, 열쇠. 네. 예를 들면 B 씨의 경우인 과거 생의 카르마와 연결된 6번, 연인이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관계나 조화, 헌신 이런 걸 뜻하는데 이게 카르마랑 엮이면 오히려 그 책임감 있는 헌신, 여기에 대한 깊은 갈망이나 좀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남성적인 추진력 에너지, 이 시스템에서는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6번으로 좀 약하게 본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아, 그러니까 그 6번 연인 에너지가 관계에 대한 갈망을 주는데 오히려 카르마 때문에 그게 상처나 과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김태희 씨의 열쇠는 뭔가요? 그걸 풀어줄 열쇠? 김태희 씨는 소통하는 방식에서 13번 에너지, 그러니까 변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해요. 13번 변형이요? 네. 13번은 그 타로 카드에서 죽음 카드처럼요. 낡은 것을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좀 극진적인 변화의 에너지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녀의 주도적인 여성 에너지 흐름, 이 시스템에선 이걸 아니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19번 태양 에너지예요. 아주 밝고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힘이죠. 아, 태양 19번. 네. 그래서 이 13번의 변형 에너지와 19번의 태양 에너지가 B 씨가 가진 그 6번 에너지의 어떤 결핍이나 상처를 채우고 변화시키는 열쇠 역할을 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13번으로 낡은 패턴을 딱 끊어내고 19번에 그 밝은 에너지로 이끌어준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두 사람 매트릭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에너지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4번, 이게 황제 에너지인데 구조나 안정을 뜻하고요. 5번은 교황, 가르침이나 전통. 7번은 전차, 리더십이나 돌진. 그리고 방금 말한 13번 변형과 함께 18번 달 에너지. 이건 두려움이나 환상을 나타내죠. 이런 핵심 에너지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와, 숫자가 많네요. 4, 5, 7, 13, 18. 이게 다 공동적으로 있다고요? 네. 그냥 목록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보고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첫째, 뭔가 안정적인 구조나 유산을 만들고 이게 4, 5, 7 에너지. 둘째,
공동의 어떤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이게 18번 에너지. 여기에 맞서 싸우면서 셋째, 급진적인 변화, 13번 에너지를 성장의 도구로 삼기로 작속한 거다. 일종의 영원계약 같은 걸로 해석을 해요. 단순 로맨스를 넘어서 공동의 과제와 목표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심지어 그 결혼 날짜요. 2017년 1월 19일. 이 날짜 자체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 관계의 어떤 설계도 혹은 사명의 인장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날짜 숫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이 분석법에서는 날짜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 19일의 19는 아까 김태희 씨 에너지에서도 나왔던 그 19번 태양이에요. 아, 태양. 네. 말 그대로 밝음, 긍정성, 성공, 또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에너지를 뜻하고요. 2017년은 숫자를 다 더하면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7이니까 10이 되네요. 10번은 어떤 의미죠? 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 에너지입니다. 인생의 흐름, 행운, 또 카르마의 순환 같은 뭔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힘을 상징해요. 운명의 수레바퀴. 네. 그리고 결혼 날짜 전체 숫자를 다 더하면요. 1 플러스 9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7, 20일이 나오는데 이건 21번 세계 에너지예요. 21번 3개요? 네, 완성, 통합, 최종적인 성취, 뭐 글로벌 스케일 같은 아주 크고 긍정적인 완결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와, 그럼 결혼 날짜에 태양 19, 운명의 수레바퀴 10, 세계 21 이런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날짜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서 두 사람 각자의 에너지랑 연결되는 방식도 분석했다고요. 삼중 활성화 뭐 이런 개념으로요. 그렇습니다. 첫째로 결혼 날짜의 19번 태양 에너지가요. 김태희 씨의 핵심적인 여성 에너지 흐름, 그것도 19번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같아요. 보고서는 그래서 그녀를 태양의 여왕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이 결혼이 그녀가 관계의 빛, 19번의 빛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시켜준다고 봐요. 그녀의 그 밝고 주도적인 에너지가 이 관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거죠. 아, 태양의 여왕. 네. 둘째는 결혼 연도에서 나온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에너지인데요. 이게 또 김태희 씨의 영혼 본질 에너지, 그것도 10번이거든요. 이것도 같아요. 와, 똑같네요. 네. 그녀가 본능적으로 삶의 흐름이나 운명을 잘 타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파도를 잘 타는 서프로처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BC랑 관련이 있겠군요. 네. 결혼 전체 에너지이자 공동사명을 나타내는 21번 세계 에너지가요. BC의 핵심 여성 에너지, 그러니까 내면의 여성성 에너지, 아니마라고 하죠. 그게 21번인데 이거랑 일치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BC는 세상을 깊고 포괄적으로 느끼는 이 21번 에너지는 강한 반면에 행동력이나 추진력 같은 남성성 에너지, 아니무스라고 하죠. 그건 6번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일종의 여성성 우위 유형으로 보거든요. 아, 여성성이 더 강한 타입? 그렇죠. 그런데 이 결혼 자체가 그의 내면에 잠재된 이 강력한 21번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김태희 씨의 강점 10번, 19번 에너지를 통해서 B 씨의 깊은 잠재력 21번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더 큰 완성 21번 에너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와, 정말 이건 뭐 짜여진 각본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런 해석이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핵심 카르마 상호작용. 김태희 씨의 13번, 변형의 칼날이 B 씨의 6번, 연인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변형의 칼날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좀 강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관계의 핵심에는 B 씨의 깊은 카르마적 상처, 6번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요. 그것과 그걸 건드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김태희 씨의 강력한 도구, 13번 에너지, 이 둘의 만남이 있다고 분석을 해요. B 씨는 6번 연인 에너지와 관련된 과거생의 어려움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에 실패했던 책임감 있는 헌신, 긍정적인 6번이죠. 이걸 영혼 차원에서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원하게 됐다. 네. 그럼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되느냐? 단순히 옆에서 위로해주고 뭐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칼날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보고서의 주장은 좀 더 강렬해요.
B씨의 영혼이 진짜 치유를 위해서는 그냥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랑 6번이 아니라 오히려 낡은 자기 모습이나 패턴을 완전히 죽이고 13번,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환생시킬 수 있는 아주 변형적인 13번 파트너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희 씨가 바로 이 강력한 13번 에너지를 목차크라,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식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말로써? 네. 그녀의 말에는 그냥 의견 전달 이상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의 낡은 부분을 잘라내는 종결 13번의 힘, 심지어 심판, 목차크라의 21번 에너지도 함께 있다고 봐요. 보고서는 말로 관계를 끝낼 수도 있을 정도라고 묘사해요. 와, 그 외과의사 칼날이라는 비유가 이제 확 와닿네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B씨의 영혼이 성장을 위해 꼭 필요로 했던 충격요법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의 그 6번 카르마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고요. 네, 그런 아주 극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력이나 구조를 만드는 역학을 보면요. 아까 언급했듯이 두 사람 모두에게 4번 황제 구조, 5번 교황 규칙 가르침, 7번 전차 리더십 에너지가 눈에 띄게 나타나요. 이건 두 사람이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만난 걸 넘어서서 함께 무언가를 현실 세계에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 만났다, 이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죠. 네, 4, 5, 7번이면 정말 뭔가 만드는 에너지네요.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분석되나요? 함께 무언가를 구축한다면 역할 분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B씨는 타고난 재능으로 4번 구조 만들기와 7번 리더십을 가졌지만 그의 영혼 본질은 12번 매달린 남자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 내면의 여성성 21번, 이 남성성 6번보다 강한 여성성 우위 유형이어서 섬기는 리더 타입이라고 분석합니다. 섬기는 리더. 네, 즉 자신의 그 뛰어난 리더십과 구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걸 바칠 수 있는 더 높은 목적이나 봉사의 대상, 즉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김태희 씨는 현재 보고서 작성 시점 만 45세 기중인데요. 36세부터 60세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봐요. 이 시기는 9번 은둔자 지혜 탐구와 4번 황제 제국 건설,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삶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이고요. 특히 41세부터는 5번 교황 스승 에너지가 주도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김태희 씨의 사명은 그 시기에 네, 그래서 그녀의 사명은 이 시기에 지혜로운 스승 5, 9이 되고 자신만의 제국 4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B 씨의 섬기는 리더십과 김태희 씨의 제국 재건 사명,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뭔가 서로 퍼즐 조각처럼 딱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해요. 보고서는 B씨의 타고난 재능, 4번 구조화 능력과 7번 추진력이요. 김태희 씨의 현재 사명, 4번 건설, 5번 가르침, 9번 지혜, 여기에 필요한 완벽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인프라 역할. 네, B씨가 튼튼한 구조 4를 제공하고 리더십 7을 발휘하면 그 안에서 김태희 씨가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하고 두 사람 공동의 제국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B씨가 튼튼한 기둥과 벽을 세우면 김태희 씨가 그 안을 의미와 지혜로 채우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와,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네요. 하지만 어떤 관계든 밝은 면만 있진 않겠죠. 그렇죠. 이 관계의 공통된 어려움이나 그림자는 뭐라고 하나요? 아까 그 18번 달 에너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18번 달 에너지예요. 이 동맹의 공통된 카르마적 어둠은 바로 이 18번 에너지라고 지목해요. 달은 밤의 불빛처럼 좀 희미하고 환상, 숨겨진 두려움, 불확실성, 비밀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네. 이게 두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김태희 씨에게 18번 에너지는 주로 카르마적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생존, 돈, 안정감에 대한 불안과 깊게 연결된다고 봐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뿌리 차크라, 즉 안정감과 관련된 에너지 센터가 단 20%만 활성화될 정도로 심각하게 막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보통 이 시스템에서는 한 50% 이상을 안정적인 상태로 보거든요. 20%면 굉장히 낮은 거네요. 네, 그렇죠. B씨에게 18번 에너지는 좀 다르게 나타나요.
남성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카르마적 유산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역시 숨겨진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가족의 비밀 같은 것과 관련되고요. 이게 그의 목 차크라, 소통이죠. 14% 활성화. 그리고 천골 차크라, 창조성이나 관계인데 22% 활성화. 이게 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군요. 김태희 씨는 개인적인 생존 불안 18, B 씨는 가문의 비밀이나 두려움 18. 근데 이게 결국 두 사람의 공통된 악마이자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이 어둠 18을 헤쳐나갈 방법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흥미롭게도 해결책, 즉 이 어둠에 대한 해독제 역시 매트릭스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번 태양 에너지입니다. 아, 또 19번이군요. 네, 아까 결혼 날짜에서도 중요하게 나왔고 김태희 씨의 핵심 여성 에너지이기도 했죠. 보고서는 태양의 여왕, 19인 김태희 씨의 역할이 자신의 빛, 즉 명확함, 긍정성, 진실함 같은 에너지를 이 관계 안의 어둠, 18에 적극적으로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해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차크라 상호작용을 보면 이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 핵심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요 상호작용만 좀 짚어보면요. 먼저 뿌리 차크라, 안정성이죠. B씨 쪽이 60%로 비교적 안정적인데 김태희 씨 쪽이 20%로 낮고 18번 두려움과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B씨가 김태희 씨에게 물질적인 기반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반대로 천골 차크라, 이건 창조성이나 성에너지인데 여기서는 김태희 씨 에너지가 79%로 아주 강하고 넘쳐요. 근데 B씨는 22%로 낮고 18번 두려움과 연결되어 막혀 있죠. 그래서 김태희 씨의 강한 에너지가 B씨의 막힌 부분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오, 서로 영향을 주고받네요. 네, 심장 차프라, 감정 교류 부분에서는 좀 충돌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B씨는 6번 에너지 때문에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김태희 씨는 9번 은둔자 에너지 영향으로 감정적으로 좀 거리를 두거나 약간 냉정한 방어 기제를 보일 수 있어서 여기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목 차프라, 소통인데요. 여기선 김태희 씨가 78%로 아주 강력하고 특히 아까 말한 13번 변형과 21번 심판 같은 힘있는 에너지를 가졌는데 B씨는 14%로 낮고 18번 두려움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김태희 씨가 이 관계의 목소리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게 보완해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소통은 김태희 씨가 주도하는군요. 음양 에너지 교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B 씨는 내면의 여성성, 에너지가 강하고 21.6. 김태희 씨는 오히려 여성 에너지 흐름 자체가 남성적인 양 에너지, 19번 태양 에너지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서로 보완이 되나요?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네. 보고서는 이걸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로 봐요. 김태희 씨가 가진 그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양 에너지, 19번 태양이죠. 이게 B씨의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수용적인 남성 에너지, 6번 연인 에너지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추진력과 행동력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죠. 반대로 B씨가 가진 깊고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에너지, 21번 세계 에너지죠. 이게 김태희 씨가 자신의 강하고 때로는 너무 직선적이거나 좀 다혈질적일 수 있는 양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수용성과 깊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서로에게 없는 것을 딱 채워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네요. 네, 그런 완벽한 퍼즐 같은 관계로 해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 결혼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나 시스템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파트, 궁합 매트릭스 분석이죠.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은 성별 정보를 수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독립적인 실체의 가장 핵심, 중심 에너지가 뭐냐고 봤더니 마스터 넘버 22번, 마스터 건축가 에너지가 나왔어요. 22번 마스터 건축가요? 네, 숫자 22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이건 이 관계가 그냥 평범하게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걸 넘어서서 기존의 틀을 깨고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고 위대한 유산을 함께 구축하는 것, 이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 추구를 넘어선 더 큰 목적을 가진 관계라는 거죠.
마스터 건축과라니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런 큰 에너지에는 뭐 도전 과제도 따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요. 22번 에너지의 핵심 과제는 헌신 속에서 자유를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이나 공간을 존중하는 그 균형, 이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 헌신과 자유의 균형. 네. 만약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어서 서로를 너무 통제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22번의 그 위대한 잠재력을 잃고 그 절반인 4번 에너지, 그러니까 아주 경직되고 답답한 틀이나 속박의 에너지로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함께 있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의 수평축, 이걸 가문의 카르마축이라고 부르는데 구조가 20, 22, 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각자의 집안에서 가져온 카르마적 과제들이 가운데 있는 공동 사명 22번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줘요. 왼쪽, 즉 여성 쪽 김태희 씨 가문에서 오는 카르마는 20번 에너지, 심판각성이에요. 20번 심판각성? 네, 이건 뭐 외가 쪽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패턴일 수 있는데 가족 관계에서의 깊은 상처 치유나 용서 또는 오랜 시간 지속된 어떤 판단이나 분열로부터 깨어나는 과제가 있음을 의미해요. 오른쪽, 남성 쪽 B씨 가문에서 오는 카르마는 18번 에너지, 달입니다. 아, 또 18번이네요. 네, 이건 친가 쪽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패턴일 수 있고요. 깊은 두려움, 숨겨진 비밀, 환상, 불명확성 이런 것과 관련된 과제를 나타내요. 아까 개인 분석에서 B씨의 조상 카르마로 나왔던 18번 이슈와 정확히 연결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 수평축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각자 집안의 과제 20번, 18번이 중앙의 공동사명 22번과 만난다는 게요. 이 커플의 공동 사명인 위대한 구축 22번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이 양쪽 가문에서 내려오는 카르마 20번과 18번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해석이요. 만약 김태희 씨 쪽이 여전히 과거의 판단이나 상처 20번에 묶여 있거나 B씨 쪽이 두려움과 비밀 18번에 갇혀 있다면 두 사람이 자유롭게 손잡고 함께 무언가를 위대하게 구축 22번 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문의 과제를 풀어야 공동 사명도 이룰 수 있다. 네. 바꿔 말하면 이 결혼 자체가 각자의 가문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와 과제를 마주하고 치유하며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관계가 돌아가는 어떤 기본 법칙이나 또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장애물 같은 것도 분석되어 있나요? 네. 이 관계가 작동하는 기본 법칙, 뭐랄까 운영체제 같은 것은 8번 에너지, 정의 균형인과 응보라고 나와요. 8번 정의요? 네. 8번 에너지가 중요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이들 사이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걸 의미해요. 보고서는 이들을 카르마 가속 커플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카르마 가속 커플? 네. 어떤 불공정함이나 불균형, 예를 들어 금전적이든 감정적이든 책임 분담이든 이런 게 있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공정하고 정직하며 균형 잡힌 행동은 아주 큰 긍정적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관계에서 정의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니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결혼 전체의 핵심적인 공동장애 지점은 놀랍게도 또 18번 달 에너지입니다. 아, 정말 또 18번이군요. 네. 대인 분석에서도 나왔던 바로 그 에너지죠. 보고서는 28번, 즉 모호함, 불투명함, 숨겨진 두려움, 이게 이 커플의 정서적인 행복, 감정 흐름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금전 흐름, 이 모두를 가로막는 단 하나의 가장 큰 문제라고까지 강조해요. 행복과 풍요를 다 막는다고요? 네,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 또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거나 서로에게 비밀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까 개인 분석에서도 18번이 문제였고 김태희 씨의 19번 태양 에너지가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해결책 역시 아주 일관되게 제시되는데 바로 완전한 투명성, radical transparency예요. 완전한 투명성. 네, 결혼 생활의 모든 영역, 특히 감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것에 불을 환하게 켜야 한다. 어두운 18번 달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걸 강조해요. 이것이 바로 개인 분석에서 김태희 씨의 19번 태양 에너지가 해독제라고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빛,
19로 어둠 18을 밝히는 것, 즉 투명함과 진실함이 핵심 해결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결혼 자체의 균형 상태를 보면 파워 커플 44라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과 에너지 단절, 하늘 20, 땅 11이라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 공존한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보여요. 먼저 파워 커플, 남성사, 여성사 측면을 보면요. 이 결혼이라는 실체가 가진 남성적 에너지, 행동력이나 추진력이죠. 그리고 여성적 에너지, 수용성이나 안정감인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4번, 황제 에너지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둘 다 4번 황제 에너지로요. 네, 4번은 안정, 구조, 책임감, 현실적인 기반 이런 걸 뜻하거든요. 이건 두 사람이 매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4번 함께 공동의 제국을 건설하는 평등한 파트너이자 정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파워 커플임을 보여줘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죠.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에너지 단절, 하늘 20, 땅 11이라는 불균형도 동시에 존재해요. 여기서 하늘은 아이디어나 정신적인 비전, 영성을 의미하는데 이게 20번 각성 에너지로 매우 높고 추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땅, 즉 그걸 현실로 구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물질화 에너지는 11번 잠재력 힘, 에너지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거나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분석돼요. 11번은 잠재력이 크지만 미숙할 수 있거든요. 아, 하늘은 높은데 땅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네, 이건 마치 엄청난 영적 아이디어나 비전, 20은 풍부한데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속 행동이나 물질적 성과, 11로 연결하는 데는 서투르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하늘과 땅 사이의 단절을 의미해요. 비행기가 아주 높이 날아오르긴 했는데 20, 아직 착륙기술 11은 미숙한 상태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지가 이 커플의 과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분석, 개인 차원의 역학하고 결혼 전체의 설계도를 합쳐보면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일관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놀랍도록 두 분석이 서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확인시켜줘요. 궁합 매트릭스에서 나온 교훈들이 앞서 살펴본 개인적인 역학관계가 더 큰 그림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몇 가지 핵심적인 연결점을 다시 짚어보면요. 첫째, 그 구축이라는 사명의 통일성이에요. 개인 분석에서 B씨의 타고난 재능, 4번 구조, 7번 리더십과 김태희 씨의 현재 인생 단계 사명, 4번 제국 건설, 5번 스승이 강조됐었죠. 네, 그랬죠. 궁합 분석은 이걸 결혼의 핵심 사명인 22번 마스터 건축가와 완벽하게 균형 잡힌 44 황제 파워 커플 역학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결국 22번이라는 공동의 위대한 건축 사명은 두 사람 각자가 가진 4번, 5번, 7번 같은 에너지들이 합쳐져서 발현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재능이 공동사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카르마적 그림자의 합류 지점, 바로 18번 에너지입니다. 개인 분석에서 18번은 김태희 씨의 개인적인 생존 두려움, 뿌리 차크라 막힘이자 B씨의 남성 혈통에서 물려받은 유산, 목청골 차크라 막힘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공통의 악마 같은 존재였잖아요. 네, 계속 나왔었죠, 18번. 그런데 궁합 분석에서도 28번은 B씨 쪽 가문 카르마의 핵심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결혼 전체의 감정과 금전 흐름을 막는 핵심 공통 장애 지점으로 또다시 등장해요. 개인의 그림자가 관계 전체의 그림자로 그대로 확장되는 모습이죠. 해결책도 통일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개인 분석에서는 김태희 씨의 19번 태양 에너지가 궁합 분석에서는 완전한 투명성이었죠. 네, 맞아요. 개인 분석에서 해독제로 지목된 김태희 씨의 19번 태양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 즉 명확함과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잖아요. 궁합 분석에서 제시된 해결책인 완전한 투명성 역시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죠. 결국 이 관계의 핵심 과제인 어둥 18번을 이기는 길은 빛 19번과 투명성이라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일관성이 있네요. 셋째, 가문 카르마와의 통일성, 특히 20번 에너지도 주목할 만해요. 개인 분석에서 20번 에너지, 가문 업보나 각성을 뜻하는 거죠. 이게 B씨의 재정 관련 카르마나 뿌리 차크라와 연결되고 김태희 씨 차트에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궁합 분석에서는 이 20번 에너지가 김태희 씨 쪽 가문 카르마 위치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커플 전체의 하늘 에너지, 즉 추상적인 비전이나 영성을 나타내는 위치에도 등장해요. 아, 20번도 양쪽에 다 관련이 있군요. 네, 이건 두 사람 모두 20번과 관련된 가문의 업보나 각성의 교훈을 안고 있으며 김태희 씨가 이 관계 안에서 이 교훈을 주로 발현하고 치유하는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B 씨는 개인의 금전 흐름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분석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나 결혼을 넘어서서 함께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한 어쩌면 매우 높은 수준의 카르마적 학교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학교라는 비유가 적절하네요. 함께 위대한 유산 2247을 구축하도록 운명적으로 설계되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그리고 함께 가진 불투명성과 두려움 18 그리고 각자 짊어진 가문의 짐 20이라는 두 가지 큰 숙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과 과진내죠. 서로가 서로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열쇠이자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동시에 제시한다는 점이네요. 네, 그 점이 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죠. 오늘 저희는 B 씨와 김태희 씨의 관계를 운명 매트릭스와 궁합 매트릭스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관계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공동의 목적과 변형, 그리고 특정한 카르마적 과제들을 함께 극복하도록 짜여진 아주 깊은 연결이라는 해석이었어요. 네, 특히 그 마스터 건축과 22번으로서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깊은 가문의 카르마, 즉 18번의 두려움과 비밀, 20번의 심판과 각성이라는 과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분석대로라면 두 사람이 함께 구축해야 할 그 독특하고 비전통적인 유산 22번 또는 공동의 제국 44라는 것이요. 이미 각자 이룬 성공적인 커리어를 넘어서서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공동 작업물이 뭐가 될지. 네, 어쩌면 공동의 사회공헌 활동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이나 사업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다룬 내용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각자의 삶에 비추어 곱씹어 보실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